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국 경제의 무결점 엔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이 꺼지기 직전입니다. 노조가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월급 좀 올려주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사원들과 공장 멈추면 다 죽는다는 사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30조 원짜리 갈등의 이면에 숨겨진 돈과 욕망의 메커니즘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사측의 아주 절박한 읍소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에 공지문을 하나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좋은데 파업을 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5%만은 꼭 자리를 지켜달라. 여러분, 5%가 뭐 그리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5%가 생명줄입니다. 왜냐? 반도체 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공장이 아닙니다. 유독성 가스, 초정밀 화학물질, 그리고 수천도의 열기 속에서 기계들이 24시간 풀가동되는 곳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인력이 하나도 없어서 라인이 1분만 멈춘다? 그러면 기계만 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조 원어치의 웨이퍼, 즉 반도체 원판들이 전부 오염됩니다. 기계를 다시 켜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동안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수치를 볼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발생하는 직접적인 생산 손실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걸 초 단위로 쪼개볼까요? 1초에 약 11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눈 한 번 깜빡할 때마다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의 절반이 하늘로 증발하는 겁니다. 숨 한 번 들이마시면 중형차 한 대 값이 사라지는 미친 속도죠. 사측이 왜 제발 5%만 남겨달라고 비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자폭 스위치를 누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연봉 수천, 수억 받는 삼성맨들이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무서운 경제적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옆 동네 SK하이닉스의 미친 폼 때문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아주 투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올해 40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죠. 이걸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희망 회로가 돌아갑니다. 역시 가시닉스다. 킹산직이 미래다라는 말이 커뮤니티를 도배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은 OPI라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출식을 씁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돈을 벌어도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 났으니까 너희는 영원이다.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줄 게 없다라며 깎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회장님 주식 가치는 수십조 원 폭등했다는 기사가 매일 나오고 경영진행 수십억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밤샘하며 수율 잡던 내 통장엔 성과급이 0% 찍힌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의 부속품인가 아니면 일회용 소모품인가라는 근본적인 정체성 위기가 온 거죠. 55년 삼성 신화의 핵심이었던 애사심이 자본의 냉혹한 계산기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조금 더 민감한 지배구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조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은 수십조 원 폭등했는데 우리한테 줄 성과급은 왜 상한선을 두느냐? 현재 삼성의 성과급은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이 상한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사측 입장은 단호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좋을 때 다 나눠주면 나쁠 때 누가 책임지느냐. 실제로 작년에 삼성 반도체는 수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그때도 월급은 줬지 않느냐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대조가 발생합니다. 주주들은 배당을 원하고 회장님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막대한 배당금이 필요합니다. 경영진은 실적에 따라 수십억 스톡옵션을 챙기죠. 이 구조 속에서 직원들은 우리는 이 잔치에서 버려진 손님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 있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자원 배분의 갈등인데 삼성이 지금 그 갈등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성과급을 짜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까요?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전쟁에서 하이닉스에 미친 듯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반도체 1등이라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저 뒤를 쫓아가는 이 임자였죠. 그런데 AI 빅뱅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비싼 HBM 반도체를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 놓쳤을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의 관리의 삼성 문화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문화, 무조건 수율부터 따지는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혁신적인 AI 반도체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거죠. 결국 실적 차이가 나니까 성과급 차이가 나고, 성과급 차이가 나니까 핵심 인재들이 하이닉스로 혹은 해외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은 단순히 돈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1등 자존심을 구겼는데 보상마저 이러면 누가 여기 남겠느냐는 인재 유출의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대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주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2030MZ 세대입니다. 과거의 노조가 정년 보장, 고용 안정을 외쳤다면 지금의 노조는 공정한 보상, 투명한 산식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내 평생을 바칠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받아가는 플랫폼에 가깝죠. 내가 100억 원어치 기여했으면 최소한 15억 원은 내 통장에 꽂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한 요구입니다. 실제로 요즘 삼성전자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는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 다닌다는 간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지만 지금은 삼성이 성과급을 하이닉스보다 적게 주네? 그럼 실력 있는 나는 다른 데 갈래라고 쿨하게 떠납니다. 사측이 파업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감정에 호소해봤자 이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건 경영진의 실책이지 내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받아치죠.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이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만약 진짜로 파업이 현실화되어 삼성이 멈춘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보름만 지속되어도 삼성전자가 입을 유무형의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게 치명적이죠.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 전쟁 중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같은 큰손 고객들이 삼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삼성은 파업 리스크가 있네? 그럼 안전하게 TSMC로 물량을 옮기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삼성이 노사 갈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내부에서 싸우는 동안 웃는 자는 대만의 TSMC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를 통해 글로벌 경제와 테크 트렌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노동관 변화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5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삼성이 멈추려 한다는 것, 이게 단순히 배부른 노동자들의 투정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관리 방식만 고집해온 거대 공룡의 예견된 위기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충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본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보상은 더 공정해야 하며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직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초이유로 도약할지 아니면 이 갈등의 늪에 빠져 서서히 저물어갈지 그 운명은 다음 달 21일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엄청난 변화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용 중 더 궁금한 수치나 특정 발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